지금까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유시참변의 활동 때 나타났던 거에 대한 이야기, 소련 공산당 입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현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놓고 왜 갈등하지? 팩트의 영역인데, 근데 팩트의 영역을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보다도 왜 치열하게 하지? 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팩트의 영역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가는 결과적으로 본질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육사 측은 5분의 독립운동가 형상을 이전하려고 했던 게 그곳에 육사의 역사, 한국전쟁, 한미동맹 이런 것과 관련되는 사람들 가운데 5분의 형상이나 어쨌든 몇 분의 형상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거를 아예 뒤로 제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뭔가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육사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애초에 정책적인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 보니 갈등이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논란의 본질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에 좌측과 우측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좌측은 육사에서 왜 홍범도의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시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반공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1922년에 본문의 중간쯤에 보면 22년에 극동민족혁명단체 대표대회, 여러분한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동민족으로 나가는 1921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열렸던 대회, 이 대회에 참여했던 한인 52명인데 홍범도도 그 참여한 거 아니냐? 그게 소련공산당이 도와주는 대회 아니었냐? 그리고 다음 문장에 보면 소련공산당이 입당했다고 나오지 않느냐? 자, 소련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반공이라는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대보죠. 그러니 독립운동가들의 형상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애초 의도는 거기에다가 1945년 이전에 친일 군대에서 일본군에서 활동한 거 무시하고 육사의 초창기 멤버와 내지는 한국전쟁과 관련되는 사람, 한미동맹에 관련 사람들 흉상을 설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소문으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있다가 논쟁이 격화되니까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그 말을 대놓고 해버린 거죠.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게 오른쪽 문장에 있는 겁니다. 옮기면 좌시하지 않겠다. 원래 당신들은 백선엽 장군이라는 사람을 흉상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한 거 아니었냐라는 의도에서 그런 문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한국전쟁 때 공헌을 세운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당초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분은 일본군 출신이었지 않느냐. 그런 사람조차 당신들은 세상에 독립운동가 형상을 철거하면서 독립군 때려잡으려는 일본군들 편에 서서 일본군 소속이었던 사람을 흉상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깊은 속내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도저히 이런 백선엽과 같은 길을 하고 당신들이 비판하는 홍범도의 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비판하는 홍범도의 길과 당신들이 애초에 흉상을 이전하고 새로 세우려고 했던 형상의 백선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거죠. 자, 이러한 논리하에서 말하고자 했던 육사가 세웠던 계획이 뭐냐, 이게 기준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6.25 전쟁 영웅 백선엽은 한국전쟁 때 한편에서는 잘못도 저질렀지만 한편에서는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전투의 과정에서. 육사의 표상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미동맹의 가치의 대표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있단 말이죠. 그럼 언론에 한때 메가더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는 육사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육사의 동상을 만들 테니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의 업적이 있으신 분들은 옮겨라 라고 말한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죠. 두 번째 기념의 문제. 첫 번째는 친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반공의 문제를 그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반공의 측면에서 기념할 테니 너네는 독립의 측면에서 기억하는 거를 해라 라고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육사의 입장에서. 매우 분절적이고 선택적인 거죠.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반공만 내세우고 과거의 친일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굉장히 편의적이고 선택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 배제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억을 내세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그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그랬고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놓쳤어요. 첫째는 유해를 봉안하는 과정이 사실은 남북 분단과 관련된 체제 경쟁의 과정과 관련돼 있었다. 두 번째, 이렇게 유해를 보관하는 과정이 다른 한가에서는 남북 간의 역사인식의 격차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지점에서 홍범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일까를 철저하게 간과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놓친 시선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다 아우러지는 기억의 문제를 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범도의 동상을 한국으로 21년에 옮겨오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년부터 시작해서 1년 만에 딱 아니라는 거예요. 1993년에 북한이 먼저 카자흐스탄을 제안합니다. 그분이 고향이 평양이니까 우리가 모셔오겠다. 그러니까 고려인 사회가 남북 분단을 고려해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을 못합니다. 94년에 이 정보를 입수한 우리 정부가 재빨리 나서서 김영삼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합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북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때부터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 있는 곳에 내지는 유해가 있는 곳을 다듬고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해서 2021년에 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게 결정되었을 때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해는 그의 고향이 평양에 안치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또한 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분 고향이 평양인데 왜 대한민국으로 와야 돼?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100명이 다 동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쪽에서도. 근데 아무튼 유해 봉환이 왔어요.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도 남북 간 체제 경쟁과 관련되어서 역사적 우월성, 역사적 정통성의 맥락에서 홍범도 문제를 바라보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범도의 유해 봉환의 문제는 남북 분단의 현실이 반영된 역사적 체제 경쟁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놓쳤던 문제 하나. 남북한 역사 교과서에 홍범도의 유해 봉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1974년, 75년 제3차 교육과정 때부터 국정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그때부터 홍범도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정착되느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가,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이 라고 하는 구도로 2000년대 초반까지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기억의 내리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홍범도는 진짜 교육의 과정에서 국민의 영웅으로,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계속 재생산되어지면서 국민기억으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집단기억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정도 있긴 해요. 야,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만 한 게 아니라 홍범도도 했더라. 그러면 김좌진, 홍범도를 다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리가 돼서 연구 성과로 나오면서 2010년대 이후에 나오는 역사교과서에는 양쪽을 다 언급하는 역사교과서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억이 조정이 있긴 했지만
홍범도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분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인 역사서에 등장하겠지 않은 상황이 왔던 거죠. 자, 그 순간에 북한은 어땠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북한은 사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11년 조선통사, 북한이 국제사회에 내거는 대표적인 우리 같으면 한국사 개설서죠. 통사가 조선통사입니다. 상중하가 있거든요. 하는 현대사니까 놔두고 중에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를 언급해요. 홍범도를 언급합니다. 간도지방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도 3.1 인민봉기 이후에 무장활동을 적극 벌였는데 조선 독립군 사령 홍범도는 이러이러해서 봉오골에서 또 10월에는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김재하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가장 공식적인 자신의 역사서에 홍범도가 나옵니다. 당시에 또한 고등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조선 역사라는 교과서는 인물편이에요. 인물을 쭉 언급하거든요.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인물이 왕건이에요. 왜? 북한은 신라의 삼국통을 인정하지 않고 최초의 통일 정권을 고려로 보이니까 제목이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건이에요. 그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누구냐? 제32과의 반일 의병대장 홍범도예요. 뭐예요? 홍범도를 마지막으로 바로 그 이해가 안중근입니다. 언급하는 인물이 홍범도 이후에는 없어요. 어디로 넘어가? 현대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북이 만났을 때 역사 대화를 할 수 있는, 남북이 동시에 존중해주는 최대의 하한선이 홍범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는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사적 소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존중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김구나 이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가 홍범도를 내치는 게 남북 역사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넓고 장기적이고 좀 깊게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기억을 이걸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